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삼선 개헌의 길. (1969년) 여름 박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3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 자신이 나서서 반발하는 공화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삼선 개헌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김종필 전 당의장 계열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우락 비서실장을 보내 조카 사위를 청와대로 데려오게 했다. 김 씨가 들어가니 대통령은 담배를 권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었다.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얘기 들었지?"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반대하는 의원들 때문에 심통하신 모양인데 그게 다 각하를 생각해서 걱정하는 거지 각하께 반항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줘야겠어. 임자밖에 없어. 제가 설득해도 안 들을 겁니다.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해. 임자가 날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줄 거야. 임자밖에 없어. 날 도와줘 조금 남은 일 더 하게 해줘. 이 다음엔 임자 차례야. 임자가 할 거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더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겠어. 나하고 임자 사이 얘기 아닌가. 나 좀 도와줘. 나를 돕는 게 임자 자신을 돕는 걸 거야. 전 그렇게 결심하시고 또 이제까지 이 나라의 빈곤을 추방해 오신 각하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고 물러나신다고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뛰죠. 김종필 전 총리는 최근 기자에게는 이렇게 덧붙였다. 대통령께서 나의 눈을 응시하시면서 같이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는데 혼자 살려고 그래 라고 말씀하셨다. 60년대엔 빈곤을 겨우 퇴치했다. 70년대엔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시니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삼선 개헌안은 1969년 9월 14일 국회 제3별관에서 변칙적으로 통과됐다. 1969년 10월 17일 삼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투표율 77.1%에 찬성이 65.1%, 반대가 31.3%였다. 행정력이 총동원됐지만 압도적 찬성이 아니었다. 정일권 총리 이하 내각과 이후락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만 2년간 상공부 장관직에 있었던 김정념 씨가 사무실에 짐을 꾸려 집으로 나르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급히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김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니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동쪽의 창가를 왔다 갔다 거닐고 있었다. 김 장관이 인사하니 대통령은 자리를 권했다. 박 대통령은 정색을 하더니 말했다. "내일 비서실장으로 발령 낼 터이니 열심히 일해주시오." 각하, 저는 경제나 좀 알지 정치는 전혀 모릅니다. 비서실장만은 적임이 아닙니다. 경제야말로 국정의 기본이요. 경제가 잘 되어야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고 포실한 생활을 해야 정치가 안정되고 국방도 튼튼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이어서 대통령은 6.25 동란 이후 계속되어 온 무장간첩 침투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968년에 1.21 청와대 기습 사건, 1월 23일에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11월 23일에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 1969년 4월 15일 동해에서 있었던 미군 정보 수집기 이씨 121 격추 사건 등을 열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군이 정보함이 납치되고 정보기가 격추되어 수십 명이 죽었는데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1969년 7월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발표한 이른바 괌 독트린을 걱정했다. 닉슨은 아시아에서 미군의 직접 개입이 앞으로는 없을 것임을 천명했던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은 6.25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방상의 비상시이므로 나는 국방과 안보 외교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경제 문제는 비서실장에게 맡길 터이니 경제장관들과 잘 협조하여 처리하라. 수출 증진과 농업 개발에 계속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정남 실장은 이날 이후 9년 이상 박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다. (1970년 1월 1일) 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70년대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1970년대에는 완전 자립경제를 꼭 성취해야 한다며 1인당 국민소득은 $500를 넘어야 하고 수출은 적어도 $60억 달러를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의 규모나 단위 그리고 평가의 기준은 모두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뤄져야 하며 몇몇 상업 부분은 세계 1위를 자랑할 수 있게 돼야 합니다. 이것이 실현될 때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대부분의 작업들을 70년대에 끝내는 셈이 됩니다. 이에 1월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1960년대를 민족 자각의 연대였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이 시국이 전시냐 평시냐 하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한심한 일입니다. 총칼을 갈고 준비를 하여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정규전, 비정규전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들을 치겠다고 벼르고 앉아있는 적을 목전에다 두고 평시냐 전시냐 이런 논쟁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1970년대에 우리 조상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얼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겼다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박 대통령은 1970년의 국정지표도 1968년 이후 3년째 똑같이 일면 건설, 일면 국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항상 고취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벼랑에 선 기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몰아갔다. 이것이 그의 리더십이 중요한 대목이다. 삼성의 성공 비결 또한 이병철, 이건희의 끊임없는 위기의식 조장이었다. 이에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다. 6월 5일 서해 휴전선 남쪽 사해리 해상에서 어선단을 보호하고 있던 우리 해군 방송선을 북한 고속정 2척이 납치해갔다. 그 17일 뒤인 6월 22일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박 대통령의 목숨을 노린 음모였다. 이날 새벽 북한 무장특공대 3명이 국립묘지의 추념 재단 앞 현충문에 올라갔다. 이들은 몰래 폭탄을 장치하려다가 터지는 바람에 한 명은 즉사하고 2명은 달아났다가 사살됐다. 6월 25일 남침 기념일에 박 대통령 일행이 현충문을 통과할 때 인근에서 원격 조종으로 폭파시켜 주기로 했던 사건이 미수로 그친 것이다. 북한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를 방문하던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노리고 같은 수법의 테러를 가해 17명의 장관급 엘리트들을 죽였다. 1970년 7월 5일 미국의 로저스 국무장관은 마닐라에서 열린 월남 참전 7개국 외무장관 회의 때 최규하 장관에게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7사단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전에 8월 22일,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약속했으나 박 대통령은 다른 감을 잡았다. 그는 그해 9월 24일 대구에서 미군의 주둔이 종결될 때를 대비하여 국군의 정예화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한국군이 2개 사단, 약 5만 명의 대군을 월남 전선에 보내놓고 있는데 주한미군을 감군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1970년 8월 24일 에그뉴 부통령이 7사단 철수에 따른 협상을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서울에 왔다. 박 대통령은 에그뉴와의談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2주일간 거의 모든 일정을 미루고 대책 구상에 몰두했다. 김정남 실장은 이 기간 중엔 아침, 저녁 2차례 극히 중요한 사안만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1차) 회담은 8월 25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에그뉴 부통령, 최규하 외무장관, 포터 주한미국 대사, 김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시간을 예정했으나 6시간이 걸렸다. 점심 식사도 잊었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도 없었다. 회의가 끝날 때 코피와 케이크로 점심을 때웠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준비한 메모를 꺼내놓고 감군의 부당성과 위험성, 그리고 감군에 따른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요구했다. 다음날 2차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에그뉴 부통령으로부터 2만 명 이상은 감군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그러나 에그뉴 부통령은 한국을 떠나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군의 현대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아마도 앞으로 5년 이내에 주한미군은 완전히 철수할 것이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주 국방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미국 측 방침에 1비1이하는 처지를 빨리 초월해야 한다. 자주 국방에는 막대한 내외자가 소요되므로 경제가 잘 되어야 하며 첨단 정밀 무기는 비싸므로 외화는 신종 고성능 무기 도입에만 사용하고 전통적 기본 무기는 하루빨리 국산화해야 한다. 박정희 에그뉴 회담을 이어받아 실무 회담이 계속됐다. 1971년 2월 6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한국군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이었다. 미 7사단을 중심으로 한 18,000명을 감축하고 서부전선을 맡고 있던 미 2사단은 후방으로 물린다. 휴전선 전체의 방어를 한국군이 전담한다. 미국은 1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여 한국군을 현대화한다.